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 몸을 만들어서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 닥터 권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질병인데, 팔꿈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은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시면 수개월, 수년 이상 아프시면서도 제대로 된 팔꿈치 관리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가 어떤 병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손목 굴곡이라 하고, 위로 올리는 동작을 손목 신전이라고 합니다. 손목 신전을 하는 근육을 손목 신전근, 줄여서 손목 신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손목 신근을 과도하게 쓰는 일이 반복되면 손목 신근과 힘줄에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퇴행성 변화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손목 신근의 힘줄은 상완골의 외측 상과에 붙게 되는데, 이 부착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외측 상과가 있는 부위, 즉 팔꿈치 외측이 아프다고 하시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첫 번째 증상은 팔꿈치 외측의 통증이 있는데, 가벼운 통증에서 시작해서 점차 심한 통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할 때, 특히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단순히 손목을 신전시키기만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근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손목 신전과 관련된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데, 이로 인해 물건을 잡기 어렵거나 손의 힘, 즉 악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팔꿈치를 굽히거나 펼 때도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팔꿈치 주변 근육인 이두박근, 삼두박근, 상완근이 팔꿈치 관절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손목 신전근 외에 방금 이야기 드린 팔꿈치 근육과 관절도 같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 점점 더 병이 심해지고 있다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3단계를 거치면서 심해집니다. 그 단계를 아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 단계입니다. 테니스 엘보의 초기에 반복적인 사용으로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염증 단계를 지나 만성화되면 염증은 줄어들지만 힘줄이 점차 약해지게 되어서 작은 힘에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줄이 파열되는 단계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약해진 힘줄이 부분 파열되거나 완전 파열되는 것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염증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병이 진행하게 되면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팔꿈치 통증이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80% 이상에서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 초기 염증이 있는 경우 냉찜질,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손목을 많이 쓸 때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가치료로 팔꿈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미 염증이 만성화되었거나 퇴행성 변화의 단계로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악화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 팔꿈치 통증에서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